어제 윤지호 씨가 기획 배우설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선처는 없다. 아이고 겁나서 죽겠습니다. 참. 제가요 오늘 일부러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저도 이렇게 하려 그러다가 세상의 이 싸움의 대상과 장소를 가려가면서 싸우라길래 그냥 제가 이 별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김학의가 박근혜 정권을 겨냥했다. 장자연은 조선일보를 겨냥했다라는 건 제 소신이고 확신이고 저뿐만 아니라 언론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윤지호 씨가 그간에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10년간 캐나다 가 있었다 이러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와서 장자연 씨를 위해서 알고 있는 걸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할 기회도 많았을 건데 저는 이 사람을 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많은 언론에 동시다발로 등장하고 저는 방송에 수천 번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방송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특히 메인 뉴스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나가고 심지어 뭐 예능 프로 같은 데도 나가고 자막에 반가 방시집안 조선일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좀 코디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서 기획이 좀 된 것 같아라고 그런 냄새를 풍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방송 출연이나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쩔쩔매고 어제도 보니까 경찰청장이 무슨 신병 경호를 제대로 경찰서장이 신병 경호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또 24시간 방송을 하고 사설 경호원이 이렇게 다니고 뭔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고 별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코디네이터의 기획이 있는 것 같아라는 냄새가 풍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대통령도 비판하고 이 나라 모든 야당 대표, 뭐 각 정당의 대표, 주요 국회의원도 비판하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은 성역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정도의 말도 못합니까? 자, 신변 위협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탈북 인사도 다 안 해줍니다. 아주 북한에서 고위급을 했던 사람이나 마피아 옛날에 보면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정인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 정도나 경찰이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신변 경호를 직접 해주지 그냥 신변 위협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뭐 경찰서에 신고하라거나 그 집에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버튼을 준다거나 그 집에 순찰을 가끔 돈다거나 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윤지호 씨한테는 여경이 5명이 붙었더라고요. 경찰서장이 사과하고요. 그래서 윤지호 씨가 지금 진행 중인 저 조선일보 뭐 전직 기자의 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신병 경호 이 위협을 받고 또 경호원을 직접 여경 5명이 붙을 만큼의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위협에 정말로 대한민국 경찰이 친절하게 저렇게 경호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하고 한마디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협박을 받다가 아니면 성폭행범에게 협박을 받다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 안 해서 칼에 맞고 찔려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엔가요 강서구에서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 이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엄마를 죽이겠다고 해서 숨어 살다가 위치가 노출돼서 결국 살인당했는데 오죽하면 딸들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과 욕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 신병 경호를 해주면 죽었겠습니까? 그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친절하게 신병 경호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배후에 좌파 세력과 정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윤지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 세력하고 정부인 거는 맞잖아요. 지금 문정권이 지지하니까 경찰이 저렇게 하는 거지 지지하지 않는데 경찰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말꼬리 잡고 그러지 마세요. 자, 공소시효 논란요. 나는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봅니다. 본인은
거기에 관련되는 기자 한 명 재판 등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난 장자연 씨 사건을 이야기한 거지 장자연 씨와 관련된 모든 지저분한 사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 했다. 아니 법은 공소시효가 있는 거고 대통령이 조사하라 하면 그때 공소시효를 또 중단시키고 아니면 그 사건만 특별하게 해서 대통령 말에 따라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연장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장자연 씨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또 추행하고 무슨 이렇게 유린한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또 김학의를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악한 성적 권력에 의한 성적인 관계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분명한 판단들이 있는 건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는 문 정권의 행태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현재 진행해 있는 문 정권의 버닝썬 의혹 거기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까지 당했어요. 왜 그거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버닝썬에 가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갔다. 요즘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나이트 클럽에 갔거나 제 위에 연배가 캬바레 안 간 사람들 별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젊은 애들이 클럽에 갔다가 아니 나이트 클럽에 가면 부킹하듯이 젊은 애들이 클럽에 갔다가 자리에 앉아서 샴페인을 먹었는데 그걸로 그냥 물뽕을 타서 가고 그런 것이 연예인이 관련된 부분에 언론도 홍보를 해준 부분에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자행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항의를 해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따지면 줘 패고 경찰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착관계를 다 규명하라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런 위선과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나로서는요. 사람들이 장자연 사건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 분노한다면 버닝썬의 피해자들에도 똑같이 분노해야 그것이 공정한 거고 이 두 개는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이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분노하고 그 다음에 김학의든 장자연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 부분에 문재인의 말에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것도 진실을 규명이 되지 않는데 공소시효 끝난 사건들을 들고 와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걸 갖다가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슨 선처가 없고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요. 대한민국에 이 나라가 요즘 좀 우습게 돌아간다고 갑자기 완장찬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그 완장총 사고 이렇게 설쳐도 세월 지나면요 다 우습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개인을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소모품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저한테 대해서요 이런저런 소리 언론을 통해서 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자, 노무현 정권 때는 미국 간첩이라고도 당해봤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사람 봐가면서 말하기 바랍니다. 전 대한민국 경찰이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수사권 독립도 좋고요. 뭐도 좋은데요. 경찰이 결정적일 때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버닝썬 사건의 경찰 수사, 경찰에 계신 분들은 이 버닝썬 사건의 경찰 수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제가 경찰을 비판하면 꼭 문자 오거나 이렇게 메일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의견 존중합니다. 경찰도 그런 사람이 일부일 거고 제가 지난번에 밑에서 밥 사는 경찰을 했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존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닝썬 사건에 경찰 16개 팀 152명이 투입되었고, 자, 문재인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속은 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속이야 안 들어가 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여기에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수사해서 스스로의 비리를 까발려야 되는데, 민감용 스스로가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뿐만 아니라 감도 높은 감찰활동을 병행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서울 르메리디앙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사건이 이제는 게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국민들에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엊그제 이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는 고작 경찰 5명이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건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적 비판이 지금 전부 경찰을 향해서 쏟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또 한 며칠 지나서 내용을 조금 더 공개했습니다. 승리가 성접대 일부 한 것이 확인되었다. 몽키 뮤지엄, 승리하고 유인석이 하던 힙합 머슨 술집이라는 거기도 횡령도 입건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인석과 이 승리가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지금 윤 총경은 여전히 빅뱅의 티켓 3장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부인이 거기 갔지요.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 사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윤 총경이 그동안 승리 유 대표를 만나서 골프 식사를 했을 때 비용을 자신이 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그중 일부는 윤 총경이 자신이 자기 몫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는 내지 않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 지금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한 달에 수십억 벌이는 업소를 봐주는데, 거기에 경찰에 자기들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청와대에 있는 윤규건을 만나는데 밥값을 따로따로 각자가 더치페이로 계산하고, 그리고 근데 일부 한두 번은 윤규건이가 안 냈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 자, 골프를 같이 치러 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유인석이나 유명 연예인과 윤규건이. 그런데 이제 골프 다 치고 나면 이제 골프 이 페이를 계산하잖아요. 캐디 팁하고 뭐 그걸 다 계산해서 주지요. 자, 그걸 갖다가 계산해서 주는데, 이 골프 피하고 그걸 갖다가 다 현금을 세서 지금 여기 우리가 또 라운지 도는데 60만 원이 나왔다. 아니면 뭐 80만 원이 났다. 요즘 좋은 데는 한 20만 원씩 하죠. 80만 원씩 나왔다. 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20만 원씩 다 그다 내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각자 카드를 가지고 끊습니까? 정말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한테, 저는 현재 실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이나 공무원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오해받기 좋은 겁니다. 왜? 경찰 공무원 월급으로 골프 못 칩니다. 집이 부자인 경찰이나 공무원은 칠 수 있지 않겠냐? 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치러 다니면 안 되죠. 가족끼리 치러 다니든가 친구하고만 가야지. 솔직히 말하면 공기업 사장에도 그 월급으로 이렇게 골프 치고 다니지 못합니다. 골프요? 한번 갔다가 이렇게 치고 밥 먹고 하면 나눈다 해도, 더치페이로 한다 해도 한 3, 40만 원은 뜹니다. 그런데 그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있다면 그 사람 지동가 치러 다니는 사람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일부는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티켓 3장 이야기 또 들고 나와요. 이 사건 생기고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티켓 3장 받았다.
정말 기가 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저거 말레이시아 공연을 앞두고 빅뱅 티켓을 20장을 줬고 그 중에 유 대표가 3장을 윤 총경에게 줬는데 윤 총경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승리가 윤 총경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 아주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결국은 막 그냥 있어서 윤 총경한테 준 거지 어떤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행태로든 윤규건을 김영란법 위반 또 이런 부분에서 최소의 최소만 적당히 인정하라. 안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곤란해지니까 그런 정도로 끝내자.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승리라는 친구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2주 동안 성적대 의혹 관련자와 여성 4~5명도 불러 조사했는데 성적대 관련 정황이 있다라는 진술을 받았다.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필리핀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해외에 가면서 중요한 저거 투자자들을 그 해외에 있는 리조트에서 부르는데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외에 여성들이 나가면 400~500만 원씩 받는다며요. 아마 더 줬을 거라 봅니다. 왜 경찰은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마약을 탄 성폭행, 탈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밝히고 성접대, 김영란법 위반, 티켓 그리고 밥을 일부만 본인이 결제 안 한 정황이 있다. 골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 걸 보면 광역수사대로 수사 넘어가고 난 뒤에 버닝썬 공동대표가 미성년자 출입사건 2018년 7월 무마하기 위해 강남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하려고 한 혐의를 포착했고 전달 척을 맡은 전직 경찰관은 구속시켰고 유착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은 입건되었다. 이게 지금 다고 그 다음에 윤 총경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답니다. 윤규건은 2016년에 유인석 승리와 인연을 맺고 그때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특히 유리홀딩스 유인석 승리 둘이가 운영해온 몽키 뮤지엄이라는 술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정보를 제공해준 공무상 비밀 누설 죄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도 100수십 명을 투입하고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서 재직 당시에 함께 일한 후배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아서 유 대표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기가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었는데 수사 정보만을 넘겨줬겠어요? 자, 이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을 때도 계속 이 친구들을 만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규건에게 손을 못 대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윤규건한테 약간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다라는 것도 티켓 3장이거나 밥과 골프를 치고 만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윤규건이 계산 안 한 정황이 있다거나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지휘를 안 하고 있어요.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하니까 우리가 왜 나서냐는 건데. 근데 검찰이 직접 여기에 나섰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절대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나서서 다 잡아 넣어버리면 그야말로 경찰과 검찰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걸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죠. 경찰이 쓸데없는데 사과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조선 전복을 갖다가 김정은 서신 대자보라고 해서 풍자 패러디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이라는 단체, 이거는 임종석 등이 활동하던 전대협이 아니라 일부러 지금 친북을 비판하는 청년 단체들이 아마 이런 이름으로 김정은이가 이 남쪽에 보내는 서신 대자보라 해서 각 대학마다 이 수백 장이 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 대학가에 이걸 다 철거했다는데 남조선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이인 추구 행위를 박살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라는 식으로 현 정부를 비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대자보 하나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남조선 국군은 무력화됐고 언론은 완전히 장악됐다. 적폐 세력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 상권 분립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청년 적폐들이 숨어든 유튜버와 뉴미디어 또한 모두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단체명을 전대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사파 조직을 이렇게 본을 따서 비꼬고 있는데 보수 청년 단체들이 이걸 게재했다는 겁니다. 전국 450개 대학에 이 단체가 대자보를 붙였다는데, 그리고 이 무슨 청와대 대법원 근처에도 붙였다라는 인증샷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 정부를 풍자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은 국가보안법 혐의는 있는지 내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길가에 허락받지 않고 뿌렸다면 뭡니까? 불법 부착물 정도로 해서 과태료나 때릴 일이지 이것을 수사할 건덕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사과하지 말아야 될 때 사과하고, 예? 수사를 해야 될 때 수사를 안 하고,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회 풍자에 대해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